오늘은 GMC 시에라입니다. 지금부터 환카. 자, 오늘은 GMC 시에라를 타고 왔습니다. 이 차 디자인, 실외 디자인, 실내 디자인 지난번에 자세하게 찍어서 보내드렸죠. 오늘은 직접 운전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영상만 보시고 지난번 영상은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디자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엑기스만 줄여서 일단 커요. 그냥 큰 게 아니고 엄청 커요. 폭이 이 정도입니다. 2m가 넘어요. 운전해보면 차선이 꽉 찰 거예요, 아마. 자, 길이 5m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큰 차들, 뭐 팰리세이드, 렉선 스포츠칸, 콜로라도 이런 거 다 작게 보일 정도로 엄청 큽니다. 마을버스나 뭐 솔라티 이런 애들이랑 비교해야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어떻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만해. 차도 큰데다가 크롬 빵 들어가 있고 차가 검정색이니까 진짜 뭔가 고급차, 번쩍번쩍스러움, 뭔가 플렉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헤드램프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뭐 현대적이에요. 다 LED고 방향지시등, 상향등, 하향등 전부 LED입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도 하죠. 이런데 조그맣게 장식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차들 공기저항 따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휠하우스 쪽으로 뚫려 있는 바람 통로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공기저항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디자인적으로 장식적으로만 달려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게 좋죠. 요거 사실 진짜로 뭔가 견인고를 연결하고 그러면 이 크롬 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롬으로 코팅을 해뒀습니다. 통일감, 크롬. 자, 옆으로 봅시다. 휠 22인치 맞나? 22인치. 어디 써있냐 얘는? 자, 휠 22인치입니다. 21인치로 안 보이죠? 한 20인치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인치예요. 차가 워낙 크니까 안 커 보이는 것 뿐입니다. 트레드웨어가 700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얘를 가지고 서킷 와인딩 가실 거 아니잖아요. 짐 싣고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트레드웨어 700짜리 타이어가 신겨져 있네요. 이 디자인만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휠 크기를 키우고 사이드월이 작은 좀 더 승용차스러운 휠 타이어 구성을 끼웠잖아요. 요건 이 시에라, 특히 드날리 트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온로드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달리는 위주로 신발을 신었다. 여기 또 엄청난 숫자가 써 있습니다. 6.2L V8. 지금 에스컬레이드, 타호랑 공유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6200cc 8기통이에요. 요 엔진 이만큼 큰 덩치를 얼마나 잘 이끌어줄지 이따가 한번 달려볼게요. 사이드미러 얘도 커요. 차도 크고 사이드미러도 크고 얘는 다 커요. 그냥 다. 제 얼굴은 작아요. 자, 여기 보시면 LED가 2개 박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테스크 램프입니다. 이런 차들 이 차고에다 세워놓고 근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캠핑 가면 뭐 장작을 펼 수도 있고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뭔가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할 일이 많은 차인데 그때 편리하라고 테스크 램프를 달아뒀습니다. 왼쪽만 켤 수도 오른쪽만 켤 수도 양쪽 다 켤 수도 있어요. 자, 문을 여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전동으로 펼쳐져 나옵니다. 차 출발하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고요. 요거까지는 흔해요. 다른 차들도 있는 차들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발로 딱 누르시면 뒤로 오죠. 승차 공간에 접근할 때, 이 베드에 접근할 때 양쪽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요, 혹시 오프로드를 갔다고 칩시다.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옆으로 튀어나오면 얘 망가지잖아요.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 꺼두실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얘는 고급차는 고급차인 게 이 뒤쪽 타이어 휠하우스 내부에 있잖아요. 여기도 부직포로 감싸놨습니다. 얘는 승차 공간이랑 적재 공간이랑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굳이 부직포로 안 싸놔도
여기 그 돌이 여기 튀면서 나는 따다다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여기로 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소음 좀 줄이려고 부직포로 싹 감싸놨네요. 보통 이제 차급에 따라서 되게 고급차들은 앞뒤 다 부직포로 싸놓고, 아니면 앞바퀴는 안 싸놓고 뒷바퀴는 싸놓고. 왜냐하면 승용차의 경우에 뒤에 앉은 사람들의 귀와 뒷바퀴의 거리가 훨씬 가까우니까 여기는 싸고 앞에는 안 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앞뒤 다 앞뒤 다 부직포로 감싸놨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던 사이드 스텝 달려있죠. 요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다 말씀드렸었고, 렉스턴에도 요게 없는 와중에 콜로라도가 얘를 달고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했었죠. 자, 이 GMC 시에라의 가장 자랑거리 중 하나, 요 테일게이트입니다. 요거 리모컨으로 열 수 있어요. 짜라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정말 신기한 기능들이 많죠. 이 GMC 시에라의 가장 자랑거리 중 하나, 요 이름이 뭐였더라? 멀티 6 펑션 멀티, 이 6가지로 변신하는 테일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버튼 누르시면 펼쳐지고요. 다시 위에 버튼 누르시면 위에 것만 따로 나오고요. 요게 나오면 뭐가 좋냐, 요걸 선반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뭘 꼼지락꼼지락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좋죠. 베드에다가 긴 짐을 실으셨을 때 이렇게 기대 놓을 때도 편하고요. 근데 만약에 뒤로 걔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별도로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내리잖아요. 요때도 긴 짐이 뒤로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걸 한 번 더 내리잖아요. 그러면 계단까지 됩니다.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접으시면 이 베드 쪽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 여기 막혀 있는데, 미국에는 스피커가 들어간 차들도 있다. 저기 그 미국 형들 거라지 파티할 때 쿵쿵쿵쿵 음악 나오면서 파티해야 되잖아. 파티, Let's get this party started. 이거 편집할 거야 지훈 이거? 봉도 튀어나옵니다. 요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한결 수월하겠죠. 제 생각에는요, 광복절날 여기다 태극기 달고 국기봉으로 쓰셨. 자, 베드 지금 얘는 별도의 매트를 깔아놨습니다만 그 밑으로 되게 거칠거칠한 철판을 보호하기 위한 소재가 발라져 있죠. 이름하여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 철판에다가 스프레이를 칙 뿌리면 그게 굳으면서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차체 손상을 막아줄 수 있죠. 이 양쪽 윗부분에도 플라스틱 보호대를 덧붙여 놨고요. LED 작업등 달려 있고요. 여기도 작업등 달려 있고요. 좋아요. 이런 데 훅 다 있고, 여기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승용차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들, 뭐 그 실내에 들어가 있는 뭐 오토 에어컨이나 뭐 열선 시트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베드 공간을 위한 편의 장비들도 상당히 잘 갖춰놨다. 요거 오른쪽에 달려있는 게 베드를 비추는 카메라고요. 그 왼쪽에 달려있는 건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콜로라도 요 부분에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창문이 있었거든요. 쪽창? 근데 얘는 그냥 통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요거 왜 막혔냐, 콜로라도에도 있는 걸 시에라에는 왜 생략했냐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미국의 시에라 그 옵션 구성을 보면 요 전동 유리랑 안쪽에 썬루프랑 패키지로 묶여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법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건 이 한국 사양 옵션 구성할 때 좀 비싸니까 좀 뺀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얘는요 배기구가 있어요. 픽업인데 배기구가 있어요. 아마 렉선 스포츠, 칸, 콜로라도, 레인저, 글래디에이터까지 승용차처럼 뒷범퍼에 배기구가 박혀있는 차 없을걸요? 얘는 배기구가 박혀있고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기구예요. 그리고 소리가요, 6.1L V8 딱 깨어날 때 소리가 귀를 가즘.
자, 실내입니다. GMC 시에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드날리잖아요. 되게 비싼 차예요. 한 1억쯤 하죠. 그래서 지금 GM 그룹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모델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얘는요, 포지션이 지금 이 고급스러운 정도로 보면 에스컬레이드만큼 고급스럽다고는 제가 조금 망설여지는 정도? 그거보다 살짝 아래 정도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픽업 어떤 차예요? 막 뭐 고급스럽고 막 그 맨날 차 닦아야 되고 그런 차 아니잖아요. 농장도 가고 막 전동 공구 이런 데다 그냥 툭 던져놓고 이것저것 뒤에 막 싣고 정말 도구로서 쓰는 차인데 얘는 상당히 호사스럽습니다. 가죽, 오픈포어 나무, 가죽,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급 소재를 덮어놨죠. 여기도 가죽, 드날리 오바로크, 뭐라고 하지 이거 보고? 박음질. 드날리 오바로크도 쳐져 있고요. 진짜 어지간한 고급차들이 별로 부럽지 않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워요. 특히나 이런 우리가 픽업에 대한 선입견, 투박함을 확 깨주는 요소 있죠.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13.4인치인가? 엄청 커요. 시원시원하죠. 이 크기만 큰 게 아니고 그래픽도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계기판도 그렇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 버튼들 큼직큼직하고요. 정말 신차다운 느낌이 빵 나죠. 좋아요. 멋있어요. 확실히 이 버튼들이 승용차 대비 크거든요. 이런 차들은 밖에서 겨울에 장갑 끼고 작업하다가 차에 타서 장갑 낀 채로 요거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버튼들이 큼직큼직합니다. 시동 버튼 큰 거 봐요. 수납 공간 여기도 상당히 크게 뚫려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 가운데도 컵홀더 그런 거 있고, 이건 이제 트레일러를 다셨을 때 그 트레일러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트레일러 실었을 때, 가벼운 트레일러 연결했을 때 쫙 쥐어서 브레이크 잡는 이 게이너 달려 있고요. 수납 공간이 도어 포켓 여기 센터 콘솔은 이 정도입니다. 두 뼘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깊이는 제 팔뚝 정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2열 시트 엉덩이 받침 아래도 수납 공간, 등받이 뒤에도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정말 많죠. 이 픽업들은 트렁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승차 공간 안에서 짐을 놓아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밖에다 함부로 싣기 어려운 짐들은 안에서 다 소화해야 되니까 이런 수납 공간 되게 많죠. 그리고 이 픽업을 운영하다 보면 장갑, 뭐 서류, 간단한 공구,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많이 갖고 다니게 돼요. 그런 것들 넣어두기 편하죠. 여기도 수납 공간 있었지? 맞아. 수납 공간 정말 많고요. 여기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요. 지금 저희 시승차는 프리프로덕션 모델이거든요. 일반 고객들이 받으실 차에는 요 무선 충전 패드가 빠져 있다고 해요. 요즘 신차 중에 무선 충전 패드 없는 차를 내가 언제 봤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건 제 짐작인데요. 차값 때문에 뺀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명이랑 구동 방식을 설정하는 다이얼 버튼은 다 왼쪽에 있고요. 요 버튼이 좀 특이한데 요걸 한번 누르시면 창문 4개가 동시에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되나? 올라가는 건 안 되네. 1열은요, 창문을 이렇게 원터치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2열은 내리는 것만 원터치고요. 올리는 건 제가 다 닫힐 때까지 당겨주고 있어야 합니다. 요것도 하나 아쉬운 점.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영상 찍어서 싹 올려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날리라고 하면 정말 풀옵션, 정말 이 시에라 중에서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는 차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드날리는 요거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싶은 게 있어서 좀 아쉽더라 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뭐 이거 빠진 거, 요거 빠진 거, 저 뒷유리 빠진 거, 이런 거 미국에 있는데 없어서 아쉽고요. 미국에 팔리고 있는 시에라도 2열이 지금 올리는 건 원터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급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도 원터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열 볼게요.
보통 그동안 우리가 국내에서 만나봤던 픽업 트럭들은 뭐 밖에서 봤을 때 차는 크지만 엔진룸도 필요하고 운전석 공간 필요하고 베드 공간까지 확보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 2열을 할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폭이 좀 궁색했죠. 이 등받이도 상당히 거의 90도로 초창기 KTX 의자처럼 딱 서 있었어요. 썩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라 정도 되면 이렇게 공간을 다 할애하고 나서도 이만큼을 2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이만큼, 머리 공간 이만큼, 등받이도 다른 픽업들보다 좀 더 눕혀져 있고요. 상당히 편해요. 고급감 1열과 마찬가지로 소재 픽업치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했고요. 다 가죽 USB 타입 C 하나 A 하나 열선 시트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수준입니다. 좋아요. 오픈포어 말랑말랑 딱딱 말랑말랑 말랑말랑. 오, 좋아. 이 정도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픽업의 투박함을 깨줄 수 있을 정도의 고급감이죠. 아까 제가 1열에서 말씀드렸던 수납 공간 여기도 꽤 크네. 유부남 분들은요 여기다 비상금 넣으시고 이거 떼버리세요. 그럼 이거 수납 공간인지를 절대 모를걸요. 이거 있으면 당기고 싶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거 떼버리세요. 그럼 되겠네. 그리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매트가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무 매트거든요. 고무 매트에다가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카페트까지 합체되어 있습니다. 요거 똑딱이로 이렇게 떼시면 되게 그 오프로드 같은데 가시는 경우 요거 떼가지고 이 상태로 가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이렇게 깔아가지고 먼지도 덜 나고 고급스럽게 다니시면 되고요. 이 카페트 이런 것만 봐도 이 시에라의 포지션이 보입니다. 픽업 트럭이니까 막 쓸 수도 있지만 드날리니까 얘를 타고 고급 호텔에 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막 쓰는 용도, 고급스럽게 쓰는 용도. 이 매트에서도 차의 성격이 보인다는 점. 오. 자, 그러면 시에라 운전 느낌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에 타서 이렇게 달리는 느낌. 야, 그 밖에서 덩치 보셨죠? 그 덩치를 차 안에 앉아서도 운전하면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시트 포지션, 이 의자 자체도 높지만 일단 차가 높으니까 차 바닥 자체가 노면에서 한참 떠 있으니까 주변을 다 내려다보게 되죠. 카니발이 지나가던 소렌토가 있던, 심지어 옆에 한 마을버스 정도 서면 그 마을버스 기사님이랑 거의 뭐 하이파이브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인사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차 탄다면 이건 단점이 아니고 혜택 중에 하나죠. 어떤 차를 타고 이렇게 높이서 남들 내려다보며 달리겠어요. 밖에서 봤을 때 저런 차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타고 다니지, 진짜 부담스럽겠다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막상 앉아서 달리다 보면 생각보다는 시야가 좋습니다. 이 좌우 사이드미러 엄청 크죠? 그리고 차체도 팬더가 막 불룩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크기를 가늠하기 편합니다. 특히 보닛이요, 앞에서 보면 다른 차들보다 보닛이 거의 코끝까지 쭉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쯤 돼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닛 끝을 가늠하기가 쉬워요. 요것도 운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 정도 덩치를 이렇게 몰고 달리잖아요. 심리적으로 듬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 옆에 누가 와서 쿵 박았다고 쳐요. 그럼 안 되겠지만 쳐요. 근데 나는 안 다칠 것 같아. 차는 망가질지언정 나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듬직하죠. 그리고 지금 앞에 차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 앉으니까 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가고, 여기 막히네 그럼 이쪽으로 가고. 다만 얘는 픽업이니까 1차선을 계속 가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엔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그 좌우 팬더에 달려있던 자랑스러운 배지 있었잖아요. 6.1T V8.
지금 에스컬레이드랑 타고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심장이에요. 426마력에 62.6kgm인가 그렇거든요. 숫자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지 짐작이 되죠. 지금 얘는 자연흡기라서 마력 자체는 낮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터보 달았으면 500마력, 600마력 아주 쉽게 뽑아내겠죠. 근데 얘는 자연흡기예요. 그리고 자연흡기인 게 더 잘 어울리는 차죠. 뭔가 엔진 막 쥐어 짜가지고 마력발 쫙 올려서 뭐 제로백 몇 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엔진 뭐랄까요, 엔진 빵 원래 가지고 있는 엔진의 자연스러운 출력 이런 걸로 슥슥 여유롭게 똑같이 시속 100으로 달리더라도 내가 힘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걸 즐기면서 타는 데 더 적합한 차기 때문에 터보보다는 지금처럼 자연흡기가 더 잘 맞죠. 자, 지금 서서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내로 전해지는 소리가요, 시동만 걸어도 정말 웅장하거든요. 그 웅장한 엔진음을 이렇게 달릴 때 즐길 수 있어요. 또 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요.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굳이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가지고 팡 안 튀어나가도 재밌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다만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으면 밟을수록 제 지갑이 얇아진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 시승차 받아가지고 한 77km를 운전했거든요. 그 사이에 찍혀있는 계기판 연비 리터당 6.6km입니다. 지금 복합공인 연비가 6.9인데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조금 낮게 나왔죠. 보통 가솔린 차들이 복합공인 연비보다 조금 덜 나오기도 하죠. 이따가 목적지 도착해서 조금 더 달린 후에 연비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한번 볼게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약 2.6톤 정도 되거든요. 2.6톤에 400마력 오버. 넉넉해요. 그 예전에 제가 다른 차 시승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8기통 엔진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되게 뭐 웅장한 건 당연한 거고 상대적으로 좀 그렁그렁대는 면이 있죠. 뭐 그런 소리 여실히 전해주고 있고요. 아쉬운 건 앞으로 이런 8기통 차들, 제 아무리 에스컬레이드, 시에라, 타고여도 제 아무리 미국 차여도 앞으로는 8기통 엔진이 점점 사라져 갈 거기 때문에 아쉽죠. 이런 차들은 있을 때 빨리빨리 한 번이라도 더 타둬야 됩니다. 변속기는 자동 10단입니다. 10단. 저 개인적으로는요, 굳이 10단이 필요할까라고 평소에 생각하거든요. 한 7단, 8단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 입장인데 뭐 다단화 시켜서 조금이라도 연비 아끼면 좋죠. 그리고 뭐 7단보다 10단까지 이렇게 다단화 됐다고 해서 변속기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부피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이 시에라에는 시프트 패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운전대 뒤로 달려 있어요. 근데 변속기 레버에는 M 매뉴얼 모드가 없고 DL만 있죠. 원래 GM 계열, 쉐보레 이런 친구들이 요런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L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L 모드는요 매뉴얼 모드랑 다릅니다. 제가 L 모드로 놓고 이걸 만약에 뭐 3단에 놓는다, 이 얘기는 지금 3단으로 변속을 해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와중에 3단까지만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짐을 많이 싣고 쭉 긴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그럴 때 엔진 브레이크 써야 되잖아요. 눈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내가 3단 이상 고단으로 바통 턴치를 하지 마라 라고 차한테 말해주는 의미로 L모드를 쓰는데, 근데 사실 L모드는 내가 적극적으로 딸깍딸깍 막 코너 앞두고 웅웅웅 하면서 그 시프트 다운하는 그런 용도로 달려있는 L이 아닌데, 그걸 변속하기 위해서 시프트 패드를 달아줬다는 거,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변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시프트 패드 뭐 있으면 땡큐긴 한데 크게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L모드는 내가 실시간으로 변속을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뭐 기어 레버 왼쪽에 있는 그 토글 스위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는 거, 그걸로도 조작해 놓을 수 있거든요. 막 긴박하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운전 재미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시프트 패들이 굳이 달려있다,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크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차 생긴 것보다 깜빡이 소리는 귀엽네요. 조그맣게 나요. 이런 차들의 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얼마나 막 변속을 제각제각 하냐 이런 거보다 엔진의 힘을, 설사 짐을 많이 실었을 때도 얼마나 낭비 없이 제대로 바퀴에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뒤에다 막 3톤짜리 트레일러, 요트 싣고 달려봐요. 변속기에 얼마나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그럴 때도 힘 낭비 없이 제대로 차를 밀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라, 이 오일 쿨러면에서 그 헤비듀티 쪽 부품을 썼대요. 뭐 이렇게 되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을 상정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죠. 자, 그 다음 승차감. 시에라는 당연하게도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쓰고 있죠.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쓴 차들이 모노코크 차체를 쓴 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모노코크는 차체로 충격이 전달되면 그걸 어느 정도는 차체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 바디온 프레임 차들은 이 차체 하부 중앙에 두꺼운 철 빔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에다가 이런 차체 껍데기를 살짝 얹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격이 딱 오면 이 두꺼운 빔이 울리면서 차 전체가 좀 동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진이 좀 상대적으로 오래 남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콜로라도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에라도 그렇고요,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GM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그 픽업 종주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한결 세련됐습니다. 지난번에 모하비 신형이 나올 때도 승차감이 좀 안 좋다 보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드럽게 세팅하기 위해 프레임 위에다 차체를 얹을 때 과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부싱을 썼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 그 사소한 세팅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겠죠. 콜로라도도 그랬고 지금 이 시에라도 그렇고요. 타보면 모노코크 차만큼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바디온 프레임 차 치고 승차감이 꽤 좋아요. 짱짱하면서도 나름 충격을 잘 흡수해내는 듯 싶죠.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승차감 뭐 나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2열에 앉아서 이동 중에는 1열보다 좀 덜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에라처럼 휠베이스가 길고요, 앞은 코일 스프링, 뒤는 판 스프링을 쓴 경우에 이런 1열과 2열 사이의 승차감 차이가 더 크죠. 1열보다 2열이 안 좋은 건 맞고요, 2열만 딱 떼놓고 봤을 때,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픽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시에라 이 픽업들 중에서 되게 상위 라인업이잖아요. 고급차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좀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탔던,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픽업은 거의 다 타봤거든요. F150은 안 타봤고 뭐 레인저, 렉스턴 스포츠, 칸, 콜로라도 다 타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꽤 훌륭한 편입니다. 1열, 2열 모두요. 자, 지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써보죠. 켰어요. 세팅을 80km로 맞추고 차선 유지도 켰습니다. 차간 거리는 3단계. 요즘 보통 많은 차들은 5단계로 설정할 수 있기도 한데 얘는 3단계입니다. 사실 요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 슈퍼크루즈가 빠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에라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 차간 거리 유지 되잖아요. 그 다음 차선 유지 보조 되고요. 이렇게 손 떼고 있으면 중앙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나가려고 할 때 살짝 안으로 넣어주는 정도, 그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전방 추돌 경고, 긴급제동 보조 이런 거 되는 정도. 그러니까 다 같은 레벨 2 안에서도 살짝 조금 옛날 방식의 수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슈퍼크루즈가 있거든요. 걔는 지금 레벨 2 안에서도 거의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해 주죠. 레벨 2라면 어차피 발만 놀고 운전대는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전방 주시하고 언제든 브레이크를 때려 밟을 수 있는 준비를 운전자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 슈퍼크루즈가 빠졌다고 해서 운전자한테 크게 손해날 건 없는데 기분상 조금 하위 버전이 들어갔네,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지금도 손을 살짝 떼고 있고 오른쪽 코너죠?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지금 넣어주죠. 이렇게 다른 차들이었으면 중앙을 유지한 채로 거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반드시 갈 텐데, 얘는 손을 떼면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마 하고 지금 넣어주죠.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요즘 차들 어때요? 운전자한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렇게 저렇게 참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경고음을 듣다 보면 가끔 짜증나요. 그럴 때 그 소리 말고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야 조심해 라고 알려주면 경고 메시지를 더 잘 전달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다른 브랜드에서 잘 안 쓰는 거라서 또 어떡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구동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모여 있죠. 오토, 이륜 구동, 사륜 하이, 사륜 로우, 요거 버튼 눌러서 바꾸실 수 있고요. 다른 브랜드는 보통 이렇게 상시 사륜 구동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경우에 운전자가 임의로 이륜 구동에 고정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GM 쪽 사륜 구동은 지금은 이륜만 해 라고 고정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크루징하는 경우에 굳이 사륜 구동 필요 없거든요. 굳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바퀴에 어떤 정도의 힘을 나눠줄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그냥 이륜 모드로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연비를 챙길 수 있겠죠. 연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6200cc 8기통이잖아요.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겠어요. 얘가 지금 연료 탱크 용량이 91리터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고급류 세팅입니다. 고급류를 91리터 가득 넣으면 얼마쯤 들까요? 한 17, 8만원 들어가려나? 지금 연료 탱크가 4분의 3 남았고요. 계기판에 앞으로 450km 달릴 수 있다고 떴거든요. 그러면 아마 가득 넣었을 때 한 550 아니면 600 그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디자인 영상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주차 어떻게 하냐, 기름 많이 먹겠네, 요 두 가지 댓글이 가장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차를 타고 115km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엔진 소리 들어보려고 한 번씩 킥다운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교통 흐름 따라서 달렸는데, 그 결과 지금 계기판에 리터당 7km를 찍어냈네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달리지 않는 한 아마 더 잘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내길 섞어 달리고 그러시면 아마 한 6km 중반 혹은 그 이하, 고속도로 잠깐씩 섞어 달리시면 7km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안돼, 막힌다. 자, 저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차 라인에 얘를 딱 대니까요, 앞바퀴 중앙부터 범퍼까지 한 요만큼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커서 못하겠네 그러면 페라리가 낮아서 못하겠네 랑 같은 말입니다. 시에라 드날리 타보니까요, 얘가 덩치가 산만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중압감, 또 게다가 우리나라 큰 차 이꼴 고급차 이런 공식이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공식을 적용했을 때 얘만큼 고급차처럼 보이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봐도 내장재 되게 고급스럽고, 6.1L 8기통 엔진에서 오는 그 호방함, 요것도 매력적이었었고, 근데 가격이 1억 이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정말 존재감 하나는 독보적입니다. 정통 아메리칸 풀사이즈 프리미엄 픽업 트럭의 존재감을 드날리라. 지금까지 황카